안녕하세요. 와, 서울 여행 준비는 정말 바쁘시네요.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 양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공식 관광 사이트도 있고, 최신 블로그 글에 예전에 친구분이 써주신 메모까지, 와, 이거 정말 정보의 바다에서 길찾기 하는 느낌이었어요. 네, 정말 다양하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딱 길을 잃지 않도록 핵심만 쏙쏙 뽑아서 당신만을 위한 길잡이가 되어 드릴게요. 좋습니다. 오늘 저희 목표는요, 이 보내주신 다양한 자료들 속에서 진짜 필요한 정보, 그리고 놓치기 쉬운 꿀팁들 있잖아요? 그런 거랑 어쩌면 좀 내용이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까지 명확하게 정리해드리는 거예요. 네네. 여행 가기 전 준비부터 시작해서 현지 교통, 또 숙소 고민, 그리고 꼭 해봐야 할 경험이나 쇼핑, 안전 문제까지요. 당신의 자료에 딱 기반해서 가장 중요한 것들만 짚어보는 그런 깊이 있는 탐구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서류 문제부터 짚어볼까요? 네. 보내주신 자료 중에 그 미국 대사관 공지 링크랑 여행 커뮤니티 질문 글이 있었는데 보니까 KETA 관련해서 약간 혼선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거 저도 봤어요. 좀 헷갈리게 되어 있긴 하더라고요. 네, 핵심은 이거예요. 미국 시민권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관광 목적으로 90일 이하 체류할 때는요, 한시적으로 KETA 신청이 면제됩니다. 한시적이군요. 네, 근데 이게 어디까지나 한시적 조치라는 거, 이게 중요해요. 여행하시는 시점에는 또 규정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출발 직전에 꼭 공식 웹사이트에서 최종 확인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네요. 꼭 다시 확인해야겠어요. 그리고 여권 유효 기간 6개월 이상 남았는지,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죠. 확인 꼭 하시고요. 맞아요. 그 커뮤니티 글에서도 이게 영구 면제냐 한시적 면제냐 이걸로 말이 많더라고요. 확실히 짚고 넘어가니 좋네요. 자, 그럼 다음은 예산인데요. 네, 예산. 보내주신 예산 관련 블로그 포스팅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특히 가성비에 딱 초점을 맞춘 글이었는데 호스텔 숙박이랑 길거리 음식 이런 걸 잘 활용하면 하루 경비를 꽤 많이 절약할 수 있다 이렇게 강조했더라고요. 네, 그 포스팅 내용처럼 호스텔은 보통 1박에 한 10달러, 20달러 수준이고요. 길거리 음식은 1달러에서 5달러 정도. 정말 저렴하게 즐길 수 있죠. 와, 진짜 싸네요. 근데 또 반면에 함께 보내주신 럭셔리 호텔 리뷰 사이트 보면 1박에 200달러 이상, 고급 식당은 30달러 이상으로 잡고 있기도 하고요. 차이가 엄청 크네요. 네, 이처럼 한국은 예산 범위가 정말 넓어요. 중요한 건 한국 돈, 원화, KRW를 사용하니까 환전 계획을 미리 세우거나 아니면 현지 ATM 이용 방법을 알아두는 게 좋겠죠? ATM 수수료 같은 것도 좀 알아봐야겠네요. 그렇죠. 신용카드 사용은 물론 편리한데 이게 해외 사용 수수료가 붙을 수도 있고 또 혹시 모를 분실에 대비해서 카드사에 미리 해외 사용한다고 알려두고 카드 정보는 따로 안전하게 보관하는 게 좋고요. 네, 맞아요. 분실 대비는 필수죠. 항공권은 이미 저렴하게 잘 예약하셨다고 메모에 적어두셨더라고요. 구글 항공편 검색 같은 거 잘 쓰신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이제 숙소 결정이 좀 관건인데 럭셔리 호텔 리뷰랑 또 배낭여행객 포럼 글을 둘 다 보내주신 걸 보면 이게 편안함과 예산 사이에서 고민이 좀 깊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딱 호텔하고 게스트하우스가 장단점이 명확하거든요. 호텔은 일단 개인 공간 보장되고 편의시설, 수영장이나 레스토랑 같은 거 잘 돼 있죠. 근데 비싸요. 그렇죠. 비싸죠. 보내주신 리뷰처럼 롯데호텔 같은 곳은 최고급 서비스를 자랑하고 아니면 신라스테이 같은 합리적인 비즈니스 호텔도 있고요. 신라스테이. 반면에 게스트하우스는 저렴하죠. 보통 15,000원에서 8만 원 선, 그리고 다른 여행자들이랑 교류하기 좋고요. 근데 이제 가인실은 좀 불편할 수도 있고 편의시설은 보통 공용 주방 정도가 일반적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만약에 예산을 아끼고 싶거나 다른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게 좋다. 그러면 홍대나 이태원 쪽 게스트하우스를 찾아보시면 좋고 좀 특별한 경험을 원한다. 그러면 북촌 한옥 게스트하우스 같은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죠. 한옥 게스트하우스 분위기 있겠네요. 네.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보니까 결국 어떤 경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느냐, 이게 선택의 기준이 될 것 같아요. 프라이버시랑 편의시설이 중요하다. 그럼 호텔이고요. 예산, 자유로운 분위기, 혹은 한옥 같은 특별한 경험이 우선이다. 그럼 게스트하우스가 낫겠죠. 네. 어떤 가치를 우선하느냐에 따라 딱 정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여행자 보험. 이거는 진짜 어떤 자료에서도 빠지지 않고 다들 강조하더라고요. 맞아요. 필수죠.
특히 뭐 액티비티 같은 거 계획하고 계시면 보장 범위를 꼭 확인해야 한다 이런 조언이 많았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짐 꾸리기 보내주신 자료 중에 그 계절별 옷차림 가이드가 있었잖아요. 한국은 사계절이 워낙 뚜렷해서 방문하시는 시기에 맞춰서 옷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 아, 맞다. 가을에 오신다고 했죠? 네, 특히 가을에 오시면 그 가이드에서도 강조했듯이 낮이랑 밤 기온차가 꽤 크거든요. 그러니까 겹쳐 입을 수 있는 옷 이런 게 아주 유용할 거예요. 레이어드 필수군요. 그쵸. 그리고 액체류 기내 반입 규정, 그 100ml 이하 용기에 담아서 지퍼백에 넣는 거, 그거랑 수화물 무게 제한 같은 건 항공사 규정을 꼭 다시 확인하셔야 하고요. 귀중품은 꼭 직접 들고 타시고요. 좋습니다. 사전 준비는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 이제 드디어 한국 도착. 인천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방법, 이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내주신 여행 후기 블로그들 보니까 공항철도 REX 직통열차가 제일 빠르고 편했다. 이런 평이 많더라고요. 네, REX 괜찮죠. REX 앱을 미리 깔아두면 뭐 시간표 확인이나 예매가 쉽다고 하니까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 대중교통 이용할 때 정말 핵심, 바로 T머니나 캐시비 같은 교통카드죠. 아, 이거 필수템이죠. 네, 이건 거의 모든 편의점이나 지하철역에서 정말 쉽게 살 수 있고 충전도 가능해요. 보내주신 서울교통 완전정보 가이드에서도 교통카드 없이는 서울여행 불가능하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 정도군요. 네, 그 정도로 필수템이에요. 보증금은 나중에 환불 가능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혹시 수도권 위주로 짧게 여행하신다면 M패스라는 외국인 전용 패스도 있긴 한데 당신의 일정을 보면 그냥 일반 교통카드가 더 유용해 보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아, 그리고 지도의 비교 메모도 보내주셨어요. 카카오맵이냐 네이버 지도냐. 아, 네, 그거요? 익스팻 커뮤니티 글들을 보니까 정보량이나 상세함은 카카오맵이 더 나은데 영어 지원은 네이버 지도가 좀 더 낫다 이런 의견이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길 찾기 말고 주변 식당 정보나 리뷰까지 좀 자세히 보고 싶다 이러면 카카오 맵이 좋고요. 그냥 영어로 편하게 길만 찾고 싶자 하면 네이버 지도가 좀 더 편할 수 있겠네요. 둘 다 깔아놓고 상황 따라 쓰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그렇죠. 그게 제일 좋죠. 버스는 노선이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보내주신 가이드에 나온 것처럼 색깔로 구분하면 파란색은 간선, 초록색은 지선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쉬워요. 아, 색깔로요? 네, 탈 때 카드 찍고 내릴 때 벨 누르고 내리면서 또 찍고 환승할 때는 꼭 찍어야 하고요. 지하철은 뭐 1호선부터 9호선까지 노선도만 보면 와 복잡하다 싶지만 호선마다 색깔이랑 번호가 다르고 역마다 영어 안내가 워낙 잘 되어 있어서 생각보다 이용하기 편하다는 후기가 많았어요. 환승 안내도 잘 따라가면 되고요. 다행이네요. 그럼 택시는요? 그 여행 블로그에서 카카오티 앱을 엄청 추천하던데요. 아, 네. 카카오티 그거 정말 유용해요. 길에서 잡는 것보다 앱으로 부르면 기사 정보나 예상 요금을 미리 알 수 있고 목적지 설명도 앱으로 전달되니까 언어 문제도 줄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기본 요금이 지금 4,800원이고 밤 10시 넘으면 심야 할증 붙는 거 이런 건 알아두면 좋죠. 아, 할증 시간. 그리고 우거는 한국에서는 좀 제한적으로 운영돼서 카카오티가 훨씬 유용합니다. 혹시 다른 도시로 이동할 계획이 있으시면 KTX 예매 방법에 대한 질문도 메모에 있으셨죠? 네네, 그거 궁금했어요. 코레일 영문 웹사이트나 코레일톡이라는 앱으로 쉽게 예매 가능해요. 앱은 해외카드 결제도 지원하고요. 그게 아니면 서울역 같은 큰 역창고에 가시면 외국인 창고가 따로 있거든요. 거기서 여권 보여주고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아, 외국인 창구요. 편리하겠네요. 아, 그리고 KTX 패스. 이것도 보내주신 포럼 글에서 이게 항상 이득이냐 아니냐 이걸로 막 의견이 갈리더라고요. 네, 그 KR 패스 논쟁 저도 흥미롭게 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정에 따라 다르다예요. 아하. 만약에 여러 도시를 짧은 기간 안에 막 집중적으로 다닌다. 그러면 KR 패스, 이게 연속권도 있고 선택권도 있는데 이게 유리할 수 있어요. 근데 한두 도시만 왕복하거나 이동 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면 그냥 구간별로 표를 사는 게 더 쌀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보내주신 일정 초안을 보면 서울이랑 부산 왕복 정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 경우에는 그냥 구간 예매가 더 나을 수도 있으니까 가격 비교를 꼭 한번 해보세요. 네, 비교해 봐야겠어요. KTX 타는 거 자체는 간단해요. 역에 가면 전광판 있잖아요. 거기서 열차 번호랑 플랫폼 확인하고
티켓에 적힌 호차 번호 찾아 타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와, 교통까지 이제 완벽하게 정리된 느낌인데요. 그렇죠. 그럼 이제 드디어 한국에서의 경험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보내주신 자료들 전반에서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한국, 특히 서울의 매력은 역시 그것 같아요. 전통과 현대의 공존. 바로 그거죠. 고궁 옆에 막 마칠루가 있고 한복 입으신 분들 옆으로 최신 패션이 지나가고 이런 걸 직접 느껴보는 게 여행의 핵심이겠죠? 네, 맞아요. 그 매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곳들이 정말 많은데 보내주신 한국 전통문화 체험 베스트 5 이런 기사에도 여러 곳이 소개되었더라고요. 예를 들면 한국의 집 같은 곳이요. 아, 한국의 집. 거기는 그냥 한옥 구경하는 걸 넘어서 궁중 음식 체험이나 전통 공연 관람까지 가능해서 좀 더 깊이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었어요. 공연까지요? 네. 또 식품 명인에게 배우는 김치라는 블로그 포스팅을 되게 흥미롭게 보셨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한국 전통식품 문화관 같은 곳에서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아, 거기가 거기군요. 네, 예약 경쟁이 좀 치열하긴 한데 그래도 명인한테 직접 배우는 경험은 정말 특별하겠죠. 김치뿐만 아니라 뭐 전통주 미끼나 다도 체험 같은 프로그램도 다양하고요. 와, 재밌겠는데요? K-스타일 허블은 그냥 관광정보센터인 줄 알았는데 무료 한복 체험이나 쿠킹 클래스도 있다는 정보는 저도 이번에 당신 자료 덕분에 알았어요. 네, 거기 은근히 할 게 많아요. 그리고 북촌에 있는 삼해소주가 이야기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 조선시대 술을 명인한테 직접 설명을 들으면서 맛볼 수 있다니 이건 그냥 쉬움이 아니라 완전 역사 체험인데요? 맞아요. 김치박물관인 뮤지엄 김치관에서 직접 김치를 담가보는 것도 재밌는 경험이 될 거고요. 이런 체험들이 한국의 그 전통적인 측면을 좀 깊이 있게 느끼게 해줄 겁니다. 네. 인사동 쌈짓길 같은 곳은 그 기사에서도 언급됐듯이 아기자기한 전통 공예품이나 기념품 쇼핑하기 좋고요. 아, 쇼핑. 쇼핑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보내주신 쇼핑 관련 자료가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특히 명동이랑 홍대 비교 분석글 그거 눈에 띄던데요? 아, 네. 그 글의 요지는 그거였죠. 명동은 K-뷰티, 그리고 좀 대중적인 브랜드 중심이고 홍대는 조금 더 개성 있는 로컬 디자이너 브랜드나 빈티지 샵 이런 게 많다는 거. 딱 비교가 되네요. 네. 남대문 시장은 활기찬 분위기 느끼고 뭐 이것저것 구경하기는 좋은데 흥정은 거의 안 통한다는 팁도 유용했고요. 좀 현대적인 쇼핑을 원하면 코엑스몰 아니면 좀 수준 높은 기념품을 찾는다. 그러면 국립중앙박물관 기념품점을 추천하는 의견도 있었죠. 아, 박물관 기념품점. 거기 퀄리티 좋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분이 추천해주신 선물 리스트 메모도 진짜 재밌었어요. 올리브영 베이글칩, 김칩, 즉석 식혜, 어묵탕 티백. 와, 정말 한국적인 간식들이네요. 그렇죠. 요즘 인기 있는 것들이죠. 연세우유 크림빵은 편의점 인기템이라고 따로 별표까지 쳐두셨던데요? P&B 초코파이나 제주 감귤과자는 또 지역 특색을 살린 선물로 좋다는 의견이었고요. 네, 맞아요. 뷰티 제품 관련해서는 레딧 스레드 링크를 여러 개 보내주셨는데 보니까 COSRX 달팽이 에센스나 클레어스 미드나잇 드롭 같은 제품들이 꾸준히 언급되더라고요. 저도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이런 제품들은 올리브영 같은 드럭스토어에서 쉽게 찾을 수 있고 여권 보여주면 면세 혜택도 가능하니까 참고하세요. 아,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해서 호텔로 배송받는 팁도 있었죠? 시간이 좀 부족하다면 이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오, 그것도 꿀팁이네요. 문구류 좋아하시면 아트박스도 재미있지만 좀 더 로컬 문구점 탐방을 추천하는 블로그 글도 있었으니 참고해보시고요. 다이소는 뭐 저렴한 생활용품, 득템 장소로 많이 언급되었네요. 네, 다이소는 꼭 가봐야겠어요. 먹는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비빔밥, 삼겹살, 떡볶이, 불고기. 와, 보내주신 한국 가면 꼭 먹어야 할 음식 탑10 리스트만 봐도 군침이 도는데요. 그렇죠. 맛있는 거 많죠. 특히 찜질방 식혜. 이거 진짜 독특한 경험일 것 같아요. 아, 네. 찜질방에서 먹는 식혜랑 구운 계란, 이게 또 별미죠. 그리고 한국의 집 같은 곳에서 한정식을 맛보는 것도 그 보내주신 여행 작가 수필에서처럼 한국의 맛과 멋을 한 상에 담은 경험이 될 수 있겠고요. 정말 기대되네요. 그렇죠. 자, 근데 이렇게 즐거운 경험만큼이나 중요한 게 또 안전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안전. 보내주신 안전 관련 자료들이 너무 방대해서 이게 오히려 핵심을 놓칠 수도 있겠더라고요. 산, 바다, 계곡, 동굴,
축제장. 거의 모든 상황별 안전 수칙을 다 모아두셨던데 사실 일반적인 도시 여행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몇 가지로 딱 요약될 수 있어요. 아, 정말요? 다행이네요. 어떤 점들을 특히 조심해야 할까요? 여러 공식 자료랑 여행자 보험 안내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건요. 첫째, 교통안전이에요. 무단횡단 절대 안 되고요. 택시나 버스 탈 때도 안전벨트 꼭 매셔야 합니다. 네, 안전벨트. 둘째는 소지품 관리. 특히 명동이나 이태원처럼 사람 많은 곳에서는 소매치기를 조심해야 한다는 후기가 꽤 많았어요. 가방 잘 챙기시고요. 네, 붐비는 곳 주의. 셋째는 긴급 상황 대비. 112는 경찰, 119는 구급차나 소방차. 이 번호는 꼭 저장해 두시고 외교부 영사 콜센터 번호 플러스 82G 2310-0404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혹시 현금이 급하게 필요할 때 신속 해외 송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팁도 메모해 두셨더라고요. 그것도 유용할 수 있고요. 네, 맞아요. 그 방대한 안전 자료들 속에서 이 세 가지 핵심을 딱 뽑아주시니까 훨씬 명료해지네요. 그리고 기본적인 에티켓, 실내에서 신발 벗는 문화나 식사 예절, 잘 먹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하는 거, 이런 건 그 문화 가이드북에 잘 설명되어 있었어요. 목례 인사가 일반적이라는 점도요. 네. 의사소통은 사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 정도만 알아도 현지인들이 훨씬 더 호의적으로 느낀다는 경험담이 많았죠. 아, 그렇죠. 기본 인사말. 네. 보내주신 번역의 비교글을 보니까 파파고가 좀 더 구어체 번역에 강점이 있다는 평이 있었고요. 미리 준비해두시면 아주 유용할 겁니다. 와, 정말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국 여행의 A to G를 쭉 훑어본 기분이에요. KETA 같은 최신 정보부터 시작해서 예산, 숙소 고인 해결, 또 교통의 활용법,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체험이랑 쇼핑 팁,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필요한 안전 정보까지. 네, 정말 많은 걸 다뤘네요. 이 모든 정보들이 당신의 자료 속에서 저희가 함께 길어올린 진주 같은 것들이라고 생각하니까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보들이 당신의 항공여행을 더 안전하고 또 더 풍성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맞습니다. K-팝이나 첨단 기술로 대표되는 그런 현대적인 한국의 모습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 속에서도 충분히 엿볼 수 있었듯이 수백 년 된 전통주를 맛보고 또 명인의 손길을 직접 느끼고 고즈넉한 한옥의 정치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깊이가 공존하고 있죠. 네, 정말 매력적인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함께 살펴본 그런 인기 명소나 추천 목록 이런 것들 너머에 어쩌면 당신이 밑줄 그어둔 어느 블로그의 짧은 문장 속에서 혹은 정말 예상치 못한 골목길에서 마주칠 어떤 풍경 속에서 당신만을 기다리는 진짜 발견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와, 그 발견의 순간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저희도 궁금해지네요. 당신의 멋진 한국 여행, 그리고 그 속에서의 특별한 발견을 저희가 응원하면서 오늘 저희의 깊이 있는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당신의 호기심을 자극할 흥미로운 자료들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